안녕하십니까. 합격예법학원 관세법 2차, 1차 다 담당하고 있는 김하늘 관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기출이 아니고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 관세법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뭐 예상을 하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좀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배점 체계도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시 논술형 시험으로 회귀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 상당히 또 단답형식으로 나오게 됐죠. 전체적인 이제 총평을 하기 전에 이번 기출을 확인하면서 좀 느낄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답안 양하고 점수가 비례하지는 않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갈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번 시험에서 답안 자체도 많지가 않았어요. 전체적인 답안 자체도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예전부터 문제를 읽는 거는 굉장히 중요했지만 더욱더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관세법 기출 총평을 한번 해보면 이제 기출 파트 같은 경우는 2장 나왔었고요. 2장 나왔었고 그 다음에 4장 감면 부분에서 이제 환급 분할 납부 요 부분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7장 그 다음에 11장 12장 벌칙하고 조사 및 처분 요렇게가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2장하고 그 다음에 4장, 7장, 3장은 거의 나오기 어려울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3장은 잘 나오지는 않았었고요. 그리고 11장하고 12장에서 분량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 그 부분이 좀 의외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관세법 예상 평균 점수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48점, 이제 합격자 한해서죠. 합격자 한해서 48점에서 한 55점 정도 분량으로 잡았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지엽적인 내용 빼고 그리고 뭐 지엽적인 내용이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죠. 뭐 서류의 기재 사항이라든지 뭐 제출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법률에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잘 보지는 않는 그런 내용도 합쳐가지고 다 빼고 나니까 좀 보수적으로 뺐어요. 한 48점에서 55점 정도 분량이면은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난이도 자체가 상당히 올라간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기출 총평에는 써놓지는 않았지만 법률 시행령 그 다음에 규칙 배점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살펴봤을 때 규칙 부분은 거의 뭐 한 5점 정도 분량 5점 정도 분량 그리고 법률 부분은 한 60점에서 65점 그 나머지가 시행령 30점 정도 분량이 되겠네요. 이 정도로 분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기출 문제를 본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법률 부분에 배점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행령 시행규칙에 너무 집착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법률을 좀 더 좀 자세하게 확인을 하시고 숙지를 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문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자, 관세 환급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해가지고 30점 분량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음 1번 보면은 계약 내용과 달라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을 다시 수출한 수입자가 관세 환급받기 위한 요건을 쓰시오 라고 했네요. 이거는 4장 2절에 있는 내용이죠. 그 중에서 위약 환급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를 좀 잘 읽어보시면은 이제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이라고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뭐 보세 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은 당연히 빼고 적어야지 이 문제에서 물어본 답안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읽을 만한 정신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답안에서 요구하는 질문에서 요구하는 그 답안 양 자체도 상당히 적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위약 환급과 관련된 내용을 전부 다 쓰시는 게 좀 일반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은 이제 법률의 10점 분량이 전부 다 들어갔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내용 여기에서 지금 원상태라는 조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원상태라는 조건 자체도 반드시 써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물음 2번 보겠습니다. 관세 법령상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지정보세구에게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물품이 멸실 변질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도 역시 멸실이 빠져 있고 변질만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랬을 때 수입자가 납부한 관세의 환급액과 환급 기준을 각각 쓰시오라고 언급을 했는데 여기서 환급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확하게 적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시행령에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적으시면 되는데 이 환급 기준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죠. 왜? 법에 뭐 환급 기준이라고 써져 있는 것도 없고 뭐 시행령도 마찬가지고 그 환급 기준이라고 써 있는 거는 당연히 여기 있는 요건 자체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애매모호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변질된 물품의 그 가치가 떨어지는 그 기준을 가져다가 쓰시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맞을 수 있는 점수 분량은 예를 들어서 지금 20점 분량이니까 한 뭐 7점에서 한 10점 정도는 여기서 정확하게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가늠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환급 기준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챙겨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맞으면 맞고 틀리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저거는 점수 계산하실 때 넣으시면은 좀 덜 보수적이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1번 문제를 봤는데 여기서 이제 법률에서 나오는 게 10점 분량, 나머지 시행령 부분에 있는 게 20점 분량. 이렇게 해가지고 1번 문제는 시행령 부분이 좀 많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문제 2번이 상당히 좀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되게 모호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세 건설장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하면서 물음 1번에서 보세 건설장이 반입한 외국 물품의 수입 신고 그리고 가동 제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행정 질서벌에 대한 내용을 각각 쓰시오라고 그랬는데 전부 다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까?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요거 두 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써야 되는 내용이죠. 가동의 제한이라든지 외국 뭐 사용 전 수입 신고라든지 당연히 써야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 행정 질서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과태료 부분이죠. 근데 과태료 부분이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이 과태료가 얼마이다, 뭐 1,000만 원이다, 200만 원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겨를이 그리고 공부할 겨를이 상당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 목차 노트를 참고를 하셨으면은 목차 노트에는 각 장별로 과태료나 허위신고죄를 정리해 놓은 게 맨 뒤에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리를 해준다 하더라도 이 내용보다는 과태료 내용보다는 워낙에 본문 내용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못 쓰신 분들이 훨씬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10점 분량이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었던 내용은 한 6점 정도. 왜? 여기서 행정질서벌이라고 그랬는데 행정질서벌과 관련해가지고 막 허위신고죄라고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특허보세구역의 뭐 정지와 관련된 명령을 위반했을 때 정지하는 사유 그런 게 있죠. 그럼 행정제재에 대해서 쓴다든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과태료라고만 썼다면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만 썼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부분 점수 1점에서 2점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물음 2번입니다. 역시 10점짜리 문제고요.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이 부가징수에 대하여
쓰시오라고 했는데 이 부가징수에 대해서 쓰려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가징수에 대해서만 쓰시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보세공장에 반입한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 수입신고 시점이죠. 그리고 적용법령 수입신고 수리 시점이죠. 이거를 쓰고 그러니까 점수가 나눠졌겠죠. 여기가 이제 4점에서 5점 요 정도 분량이 있으면은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한 5에서 6점 정도 분량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방대하게 쓰는 것보다는 아마 교수님이 원했던 것은 그냥 39조에 대한 내용 쓰시고요. 부가고지 인지 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가고지 할 때 납부고지를 해야 된다라고 쓰신 다음에 시행령 부분에 있는 고지서를 발부해야 된다. 고지서를 교부해야 된다. 라는 내용 플러스 뭐 더 쓰시고 싶다면은 고지서 송달 통칙 부분에 총칙에서 이제 어디요? 서류의 송달 부분에 있는 내용 있죠? 송달 방법 직접 교부 인편 우편 여기까지만 써가지고 아마 5점 6점을 노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답안지에 써 있는 거 보면은 이거보다 더 많이 나와 있죠. 왜냐하면 부가징수에 대해서 쓰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성립은 언제 되는지 성립을 쓰려면은 과세 요건 뭐 4가지에 대해서 쓰고 성립은 언제 되는지 그리고 확정 부과라고 하는 확정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시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시기 자체는 따로 나와 있진 않지만 제척기간과 관련해 가지고 그 시기가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따른 징수와 관련된 내용 징수는 소멸시효까지 이렇게 쓰게 된다면 한 20점 분량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요구를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가징수 부분에다가 이제 소비 사용하는 시점 해가지고 요건을 써놨는데 그 부분은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보세 건설장에 처음에 반입이 되고 그죠? 반입 신고를 하고 반입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해당 물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 전 수입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때부터 보세 건설장에 반입된 외국 물품을 사용해서 건설 공사를 할 수 있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법에 따라서 사용이 허가된 소비 또는 사용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수입이 아닌 소비 또는 사용이다. 자, 그리고 수입 신고를 했으면은 그걸로 건설 공사가 완료되었다. 그러면 완료 보고를 하죠. 완료 보고를 했으면은 이때부터는 원재료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사이에 수리하기 전에 사용하거나 소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가동이 되었다고 하면은 가동은 소비죠. 소비 사용이죠. 네. 그러니까 과세물건 확정 시기 같은 경우에는 소비 또는 사용한 시점이 확정 시기가 될 것이고 그리고 제척기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시기는 이 사용 또는 소비한 시점에 그 다음날 그 사용 소비한 날의 다음날 뭐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 그 이후로 꿰어 나가는 그런 답안을 구성하면은 멋있을 거는 같은데 여기서 그거를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부가고지 규정, 납부고지 규정까지만 쓰셔도 충분히 점수가 나올 것 같고 못 나온다 하더라도 한 5점 정도 분량밖에 안 되거든요. 5점 정도 분량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이제 법률에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문제 3번입니다. 문제 3번. 관세법령상 조사와 처분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조사와 처분 쪽 그리고 벌칙 부분 이 부분을 좀 버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버리셨던 분들은 이 내용을 쓸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하지만 대충이라도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괄호 1번에 있는 내용, 그리고 괄호 2번에 있는 내용은 역시 법률에 있는 내용이니까 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관 공무원 수색할 때 참여시켜야 하는 사람을 모두 각각 쓰시오라고 했으니까 이 내용도 역시 법률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다 쓰실 수 있었던 10점짜리. 그리고 법률에 있었다. 요거는 모든 점수를 다 챙겨갔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공무원이 수색을 할 때 참여시켜야 하는 사람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 참여와 관련해 가지고 장소를 수색할 수도 있고 사람을 수색할 수도 있죠. 장소에 대한 참여 규정은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법률에 따로 제목이 나와 있죠. 근데 사람을 수색할 때는 성인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을 수색하는 경우에는 성인 여성을 참여시켜야 된다. 이 내용도 같이 써주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물음 2번 같은 경우에는 검증 수색 또는 압수조서 기재 사항 5가지와 통고 처분할 때 통고서에 적어야 될 사항 5가지만 각각 쓰시오. 좀 시간을 충분히 두고 이것을 상상해 보셨다면 한 1, 2점 정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그러기가 힘들죠. 예, 그러기가 힘들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머리가 굳어 있기 때문에 그러기가 힘들 것으로 보고 10점은 날렸구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음 3번 같은 경우에는 관세 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신설된 내용이기도 하고 하지만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2차 시험에서는 나온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챙기시는 분들이 좀 별로 없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 사람 모두와 관련해서 근데 이 내용을 만약에 조금이라도 챙겼었다라고 하면은 뭐 공무원 그다음에 관세사 변호사 기타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한 2점 정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부가 충분히 된 사람들에 한해서 제가 심의사항과 관련해서는 좀 숙지를 해달라. 예, 모든 위원회 심의사항 정도는 여러분들이 숙지를 할 수 있거든요. 뭐 조사와 관련된 사항, 조사에 따른 처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사 종결과 관련된 사항 이런 사항들은 충분히 외우실 수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 부분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썼다라고 하면은 거의 수석을 노려볼 수도 있는 관세법에서만큼은 거의 1등을 노려볼 수도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문제 4번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해가지고 환특법이랑 그 다음에 11장 벌칙 부분 2개를 묶어놨네요. 그죠? 자, 물음 1번 보니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뭐 허위 가격 조작죄 읽어볼 필요도 없네요. 가격 조작죄의 대상이 되는 신청 또는 신고 4가지 그 법률에 나와 있는 4가지를 쓰시면 되겠죠. 241조 1항 2항에 있는 신고라든지 244조에 따른 신고라든지 보정신청 그 다음에 수정신고 4가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밀수입 출입에 전용되는 선박 자동차 운반기구가 범죄에 사용된 정황을 이 내용도 역시 전부 다 어디 나왔다? 법률에 있는 내용입니다. 법률에 있는 내용. 그래서 그냥 공부만 여기는 좀 보시기만 하셨어도 대충만 보시기만 하셨어도 쓰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물음 2번 수출용 원재료 환급특례법과 관련된 내용인데 상당히 쉬운 부분이 나왔죠. 그렇죠? 과다 환급 금액을 징수해야 되는 사유 4가지. 이거 해가지고 5점. 그리고 과다 환급금 신고서 기재사항 4가지 쓰시오. 이거는 할 수 없는 내용. 그렇죠? 기재사항은 할 수 없는 내용. 그러면 여기서도 법률에 있는 거 5점 나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8페이지에서 10페이지 정도면 충분히 여기 답안을
충족할 만한 문제를 충족할 만한 답안을 썼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또박또박 물어보는 것만 쓸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변에 있는 내용들 다 끌어다 쓰고 문제에서 물어본 내용들 다 다시 한번 기술해보고 이러신 분들도 많았을 건데 그런 것들이 점수에 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음번에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단답형으로 딱딱 박아 넣는 것보다는 그래도 서술형으로 최대한 주변 내용을 붙여서 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거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것으로 이제 기출 해설은 이제 끝났고요. 지엽적인 내용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는데 결국 보면은 법률에 있는 내용이 위주로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상당히 쓸 수 있는 내용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지엽적인 내용, 내가 쓸 수 없는 내용 이런 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시기보다는 좀 객관적으로 보시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보시고 내가 앞으로 어디에 비중을 두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더 이상은 이제 기재사항이라든지 서류 제출 서류에 대한 내용을 버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느 문제가 나와도 한 뭐 1, 2점 정도는 쓸 수 있게 그렇게 강의 준비를 해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